오랜 시간 닫혀있던 미술관의 문이 열렸습니다. 올해 첫 기획전이 열리는 미술관으로 봄나들이 떠나보시죠.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함이 느껴지는 시, 동시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저만치 멀어져가는 봄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음악회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이제 길었던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 아침이 되겠는데요.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5월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열려가면서 코로나19도 왠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많이 좀 수그러드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잘 나가다 보면 조심스럽게 우리들의 그 소중했던 일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지역 곳곳에서도 시민들의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다양한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또 신청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충북은 또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한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또 그 명성에 걸맞게 유초중고 그리고 특수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의 가정에 이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또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꾸러미 안에는요, 충북 영양교사회 그리고 충북 학교 영양사회에서 제공하는 꾸러미 식재료로 만든 간편 요리 레시피가 함께 담겨져 있다고 하니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도 받으시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걸로 레시피 보시면서 간단하게 또 요리 만들어 보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원은 지난 2달 동안 미집행된 무상급식 사업비로 충당한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또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그런 음식을 집에서도 먹을 수가 있고요. 또 학교로 식재료 납품하던 그런 농민들도 한시름 그렇죠. 좀 덜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 날씨도 궁금해지는데요.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사실 저희는 어제도 그제도 계속 봤습니다만 네, 그렇죠. 또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답게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대기가 습해져서요. 충북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차츰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가 걷히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꽤나 변덕스러우니까요. 건강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천이 12도, 증평은 13도 가리키고 있고요. 괴산과 보은, 옥천은 14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어제보다는 5, 6도가량 높게 예상되는데요. 낮 동안에는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26도에서 28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곳곳에는 안개가 끼어 있고요.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은 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은 내려가겠고요.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서늘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몸이 자주 부어서 고민인 분이 있죠. 부종이 있으면 몸에 노폐물이 쌓여서 남들보다 살이 찌기 쉽다고 합니다. 특히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한 부종은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탈수를 일으키는 커피와 짠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게 도움된다고 합니다. 날씨와 생활 정보였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엔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매주 다양한 소식 전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요즘 일상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문화생활 역시 많이 하기가 힘든 요즘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화예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해줬는가 그 절실함을 더욱더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 네. 두 분은 어떻게 공감 가시나요? 그렇죠. 뭐 문화예술 근데 평소에도 사실은 가고 싶은데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었는데 왜 사람이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다고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뭐 다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야 이것만 끝나봐라. 나 무조건 막 달려가지 뭐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문화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둘 이제 문을 열고 있다고 이제 하니까 슬슬, 예. 그동안의 갈증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씩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미술 전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지역에는 사립미술관들에서 2020년 상반기 기획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제가 그 현장을 발빠르게 다녀왔습니다. 네, 모처럼 만에 만나는 전시라서 기대가 되는데요. 네. 과연 어떤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요즘. 우리 지역에 자리한 미술관들에선 각기 색다른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미술 전시가 하나둘 열리고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작가들의 독특하면서도 화려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미술관 나들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굳게 닫혔던 미술관들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이 컸던 만큼 다양하고 의미 있는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금 늦게 시작한 2020년 상반기 미술 전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청주를 대표하는 사립미술관이죠. 청주시 북문로에 자리한 우민아트센터에서는 지난 4월 15일부터 올해의 첫 번째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술 전시가 오랜만에 열린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왔는데요. 네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문화시설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잖아요. 괜찮은가요? 원칙적으로 문을 완전히 닫아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개방은 했지만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번에는 저희가 사립미술관 협회 소속이라서 그 협회 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을 지키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문을 연 우민아트센터. 때가 때인 만큼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겠죠. 전시장 들어가기 전 손소독은 필수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인적사항 체크도 빼놓지 않습니다. 드디어 미술관 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번 올 초까지만 해도 문화가 있는 아침에 하면서 이 미술관은 참 자주 가는 곳이었는데 반가운 공간이에요. 우민아트센터의 2020년 주제기획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제목은 가려진 사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렸다는 건 일부분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사회를 데이터 사회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술 도입으로 인한 변화에 이면에 보이지 않는 불평등과 소외의 자리가 있다는 거를 작가의 작업을 통해 살펴보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잠시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뭐 영상 작품도 보이고 굉장히 눈길을 끄는 전시인 것 같아요. 어떤 작품들을 만날 수 있나요? 총 6명의 작가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 이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영상 설치 작가들 위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특히 관람객 참여할 수 있는 작업들도 있으니까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참여도 할 수 있어요? 네네. 기대되는데요. 네네. 이번 전시는 챕터 1과 챕터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챕터 1의 작품들부터 살펴볼까요? 뭔가 복잡한 기계처럼 보이는 이것은 이성복 작가의 설치 작품입니다. 인간의 창조적 영역인 예술이 키오스크를 통한 컴퓨터 언어로 대체되는 현실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다음은 천근성 작가의 전시 공간으로 가볼까요? 들어서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마네킹. 끊임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홀로 TV를 보고 있는 이 친구.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 왜 여기서 청근성 작가님의 작품인 거죠? 네네. 깜짝이야. 어떤 작품이에요? 네, 저는 설치해놓고도 그러니까 알면서도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운동하는 마네킹이라고 이 작가가 워낙 이렇게 고속도로 오가면서 그 이제 로봇 신호수를 발견하고서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상황을 상상하시고 마네킹을 파는 홈쇼핑 광고를 집안에서 운동하면서 살펴보는 마네킹을 컨셉으로 잡고 네, 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네킹 건너편에 네. 홈쇼핑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네네. 반복 노동을 대행하는 마네킹을 판매하는 홈쇼핑 영상을 다시 따로 만드신 건 제작하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노조 가입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를 판매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노동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한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 주목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네. 하는데요. 이번에는 챕터 2의 작품들을 만나봅니다. 인간의 노동과 기술의 공생이 주된 테마라고 하는데요. 저희 뒤에는 이은희 작가님의 또 영상 작업이 있는데요.
알쏭달쏭한 영상들이 계속해서 재생이 되고 있네요. 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 작가가 그 데이터 기술의 오류 사례를 한 4가지를 이제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흑인은 고릴라로 인식한다거나 그 눈이 조금 작은 아시아인은 그 눈을 감았다고 생각해서 여권 발급 시스템에서 좀 제외되거나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 알고리즘의 설계자의 의도가 편향적인 의도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영상으로 엮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안에도 차별이 숨어 있네요. 네.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만들어지는 차별과 왜곡 그리고 조작. 이러한 불편한 현실에 익숙해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작품에서 나타나는데 이 작품에는 남자, 여자분이 화상 채팅으로 대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어떤 의미를 나타낸 작품인가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대화는 채팅 로봇이라고 알려진 챗봇의 그 대화로 구성된 대본을 가지고 남녀 연기자가 연기하는 그 영상 작업인데요. 그 사이에 작가가 개입해서 이게 인간의 대화인지 기계의 대화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보다 보니까 대화가 매끄럽지는 않아요.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AI와 살아갈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하게 되잖아요. 인간과 기계가 구분될 수 있는 지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실험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챕터 2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와 빅데이터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오류를 화려한 영상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스크린에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민아트센터의 상반기 주제 기획전 가려진 시간 6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청주시 용종동에 자리한 라포무 현대미술관입니다. 도심 속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아담한 전시관이죠. 안녕하세요. 어디에서든 코로나19 대비는 철저히 해야겠죠? 전시관으로 들어서면 먼저 윤시현 작가의 회화 작품들이 반겨줍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회화 작품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참 오묘하면서도 아름다운 색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작품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제 작업의 주제는 내적 공간입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좀 불안한 자아를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가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외적 공간에만 치우쳐지게 되고 내면의 소리는 그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고 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길들여지는 현대인들. 내면을 들여다보고 잃어버린 자아를 찾길 바라는 마음을 작가는 독특한 질감과 색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공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말초적인 것부터 이렇게 들여다봐야만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이 입자들을 좀 더 재밌게 봐주시고 저는 이제 색을 통해서 자아를 회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색과 입자가 제 작업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포무 현대미술관의 상반기 기획전 주제는 화려함 속의 외로움이라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저희 미술관은 항상 상반기는 3월 달에 전시 오픈을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다소 늦어진 지금 시점에서 전시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의 편리함 속에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춰진 그런 외로움을 주제로 해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좀 위안도 받고요. 또 일상의 작은 변화로 인해서 활력을 줄 수 있었으면 해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사회.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발전을 거듭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인간의 심리를 티안 작가의 미디어 작품들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색감이 화려한 미디어 작품이 있는데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작품 속을 보시면 아름다운 꽃밭과 그 위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한순간 화려했다가 사라지는 꽃과 거품, 그리고 흘러가는 물과 공기의 흐름과 함께 그 중심에 인간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뒤돌아볼 수 있는 삶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작품 속 작은 거품들 안에는 다양한 SNS 로고와 값비싼 명품들이 보입니다. 현 시대에 찬란하고 뽐내고 싶어하는 순간의 허상을 움직임과 변화가 있는 미디어 아트로 표현했고, 오일 페인팅으로 바탕 그림의 깊이를 만들어서 아직은 디지털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까지 보완하고 있습니다. 2층 전시 공간으로 가볼까요? 이곳에서는 조성훈 작가의 독특한 회화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뒤로 보이는 작품들이 다 작가님 작품이 맞죠? 네, 맞습니다. 좀 성격들이 달라 보여서요. 네, 저는 사건을 이미지로서 가볍게 소비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추가적으로 그러한 이미지들이 결국엔 허상에 불과하고 거기에서 오는 공허함과 허무함 이런 것들에서 오는 어떤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과 사건을 조합해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발생시키는데요. 기존의 사건들이 가지고 있던 의미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일종의 이미지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배가 침몰하는데 옆에서 유유히 서핑을 하기도 하고 태풍이 오는데 장을 봐오셨네요. 네. 보통 이 작업들을 보면은 불감증이다, 뭐 무감각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들을 아주 쉽게 접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과연 관객들은 그 사건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외에도 작가는 수많은 사건들을 이미지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여기서 느낄 수밖에 없는 공허함을 종이로 만든 공룡 가면을 통해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제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한담 드로잉을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 하나하나의 드로잉들을 자세히 보면서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어떤 하나의 설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미술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힘써온 라폼모 현대미술관. 얼마 전부터는 랜선 미술관이라는 온라인 전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집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런 랜선 미술관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쌍방향의 랜선 미술관을 이제 선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테스터 사이트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이 창의 인서 예술 교육도 준비가 되는 이제 6월 달에 랜선 미술관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 차 한 잔을 즐길 수도 있는 라폼모 현대미술관. 이곳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여유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직 마음을 놓기 힘든 봄. 다양한 작품과 함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들이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미술관에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5월을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랜만에 만난 미술관 소식, 또 오랜만에 미술관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 리포터의 모습을 저희가 또 영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더 반가웠습니다. 보통 이제 3월쯤 되면은 미술관들이 이제 기획전을 봄과 함께 이제 기획전을 막 열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5월이 돼서야 우리가 또 기획전을 만나볼 수가 있게 됐네요. 네, 저도 참 오랜만에 신이 다 나더라고요. 이 미술 애호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미술, 문화의 향기가 그리웠던 분들 모두가 다 반기는 소식이 아닐까 하는데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가 됐기는 했지만 아직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소개해드린 미술관들에서는 단체 관람은 지금 받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준비물 필요하시겠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관람을 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 보니까 좀 얼핏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뭔가 이게 가만히 좀
잘 감상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보면 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일단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조금 저도 어려워서 사실은 보면서 이게 뭐지 싶은 의아한 작품들도 있었는데요. 네. 작품 설명해 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두 미술관 모두 큐레이터 분에게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라포무 현대미술관에서는 아까 화면에서 잠깐 보셨는데 스마트폰 온라인을 이용해서 랜선 미술관을 네네. 열고 있거든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화면을 톡톡 터치하면서 직접 더 실감나게 전시를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전시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2020년의 5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면서 최대한 잘 조심하면서 이런 문화예술 공간 직접 찾아가셔서 좀 즐기신다면 네. 조금씩 우리들의 일상도 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풍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박진희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잠시 감사합니다. 함께 할게요.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우리 박진희 리포터와 함께 아침엔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요. 이제 좀 있으면 어버이날이 어버이날. 또 돌아오죠. 자,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가 많은 5월을 땡땡의 달이라고 합니다. 네네. 땡땡 속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가정, 2번 친척, 3번 식구, 4번 친구 중에서 정답 골라주세요. 네,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입에 붙어서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는데 우리 박진희부터 지은 네. 준비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유난히 참 많은 5월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맘때쯤 가족이랑 가면 참 이곳은 좋더라 하는 곳 공유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네네. 네. 저는 청남대를 최근에 다녀왔거든요. 청남대 다녀오셨어요? 네, 정말 자연이 최고시다 느껴지고 왔습니다. 청남대가 진짜 자연이 특히 봄가을 가시면은 네. 너무 풍족한 곳을 느낄 수 있고 아니면 동네에 요즘은 뭐 작은 공원들도 맞아요. 잘 돼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우리 가보니까 너무 좋았어요라는 그런 또 나만의 장소 사진 같은 거 있으시면 같이 인증샷도 예. 함께 보내주시기 해주시면 바랍니다.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문화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죠. 원래는 뭐 어린이날 뭐 각종 행사가 막 시끌벅적하게 열리면서 좀 그래도 또 한바탕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날인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그런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면서 좀 조용히 지나가면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래도 집에서 또 이제 뭐 규칙을 지키고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과 오붓한 네네. 시간을 보내면서 또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셨을 텐데요. 네. 오늘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동시를 짓는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동시에 대한 매력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한 시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희 프로에서는 처음 만나뵐 텐데요. 인사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시 쓰는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많은 문학 작품들 중에서 이제 동시를 보여주고 계신데 동시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동시는 동 더하기 시로 되어 있는 말인데요. 네. 네, 시이긴 한데 앞에 있는 동, 이제 어린이와 동심이라고 하는 요소가 쓰거나 읽을 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학입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폭넓게 읽고 즐길 수 있는 문학이고 예. 시보다 짧고 쉽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예.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0세부터 100세까지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네. 그런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와, 저는 100세까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 못했는데 동시가 그런 것이구나 좀 벌써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혜선 씨 얘기대로 다양한 뭐 문학 장르들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하게 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뭐 계기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 처음에는 동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동시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질 만한 계기를 만나지 못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시집을 2권 내고 나서 괜찮은 출판사에서 동시집 시리즈를 시작을 하니 예.
이한 시인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받고 네. 그때부터 이제 급격히 동시 쪽으로 가까워졌고요. 실은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실은 이제 그 전에 그 10년 전인 1997년에 제가 우연히 중요한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1회 권태용 동요제가 5월 31일에 충주에서 열렸는데 그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권태용 선생 관련 문학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만나게 된 권태용의 작품 뭐 감자꽃이라든지 땅감나무, 북쪽 동무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추 잠자리, 없는 살림일수록 네, 이런 작품이 듣는 순간 바로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대해서 그간 가졌던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동시가 저에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네. 요즘은 좀 어른들도 동시를 즐기고요.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동시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 뭘까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동시를 외면해 왔던 시를 전문으로 쓰는 시인들이 한 최근 15년 전부터 동시에 관심을 갖고 동시를 쓰기 시작을 했고요. 뭐 20만 부, 30만 부가 나간 베스트셀러 동시집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동시가 좋아지다 보니까 독자들도 관심을 갖고 읽기 시작한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시 전문 잡지 동시마중이 창간되었고 또 여러 출판사들에서 동시집 시리즈를 내기 시작한 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초등학교 교과 과정 중에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든지 온작품 읽기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를 쓰는 시인이 학교 현장에 가서 어린 독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요소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동시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동시 쪽에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시의 매력을 또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모셨으니까. 좋은 동시를 좀 직접 현장에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뭐 동시에 시대가 열렸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매력을 직접 진짜 좀 소개를 해주시면 더 실감할 수 있을 것 전에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권태영 선생 작품 중에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북쪽 동무들이 있습니다. 북쪽 동무들, 권태응. 북쪽 동무들아 어찌 지내니? 겨울도 한 발 먼저 찾아왔겠지. 먹고 입는 걱정들은 하지 않니? 즐겁게 공부하고 잘들 노니? 너희들도 우리가 궁금할 테지. 38선 그놈 때문에 갑갑하구나. 이런 시입니다. 이게 1948년 작품인데요. 48년이요. 네, 그러니까 남북이 분단되던 그 해에 어쩌면 당대의 가장 첨예한 모순을 동시로 가져와서 그것을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작품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직접 들으니까 좋은데 한 작품만 더 좀 만나볼까요?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음악도 좀 깔리고 그러면 더 좋은데 생공기, 무반주 정말 그냥 담백하게 날 것 그대로 시만 담백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최근 작품인데요. 2015년에 처음 발표된 작품이 있어요. 같이 역시 충주 출신의 한민복 시인이 쓴 반성이라고 하는 6줄짜리 시가 있습니다. 반성.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성. 한민복.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처음에 이 작품을 읽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신선한 충격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고 짧은 말로 어떻게 보자면 좀 혁명적인 내용을 담은 시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생명들도 다 이렇게 대할 거니까요. 사람뿐만 아니라 읽기는 정말 쉽지만 이것을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시죠.
근데 진짜 뭐 저기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100마디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 시 한 편이 딱 읽었을 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그 깨달음, 배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이런 게 진짜 시의 매력, 동시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특히 이제 오늘 뭐 충주에서 이제 오셨는데요. 충주가 동시에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충주하고 동시하고 아까 뭐 권태영 선생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충주 동시문학의 뿌리는 권태영 선생에게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권태영 선생이 태어나고 자라고 집필을 하고 묻히신 곳이 충주이기도 네. 하고 또 신경림, 한민복 같은 좋은 예. 시인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 류선열이라고 하는 걸출한 시인이 네. 동시를 쓰고 활동하고 묻히신 곳이 충주이기도 하고 제1, 2회 전국 동시인 대회가 열린 곳이기도 해요. 전국 동시인 대회는 뭐냐 하면 동시를 쓰는 시인들이 모여서 네. 공연도 하고 학술 대회도 하고 또 권태영, 류선열 문학 기행도 하고 네. 또 기념 동시집도 100여 명의 시인이 참여해서 만드는 그런 대회인데요. 네네.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시 전문지인 동시마중이 10년 넘게 발행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정말 동시에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해마다 권태영 어린이 시인 학교가 2박 3일로 진행이 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충주는 동시의 시작이자 현재이고 미래이기도 한 도시다. 그래서 동시의 도시 이런 이름을 붙이기에 딱 걸맞은 곳이고 동시 문학관이 우리나라에 생긴다고 한다면 가장 적합한 곳이 또 충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권태웅 어린이 시인 학교는 저도 예전에 문화가 있는 아침엔을 통해서 찾아가서 맞아요. 소개를 해드린 적이 기억이 나네요. 예. 네, 그때 기억나시나요? 예, 예. 어린이들이 정말 재밌게 맞아요. 맞습니다. 예, 진심으로 즐겁게 동시를 배웠던 걸 기억이 그러네요. 나는데요. 예. 이렇게 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격월간지도 지금 발행을 하신다고요? 네, 이렇게 직접 들고 나오셨네요. 네. 동시마중. 예, 동시를 마중하는 잡지입니다. 어제가 예. 어린이날이었는데 동시마중 생일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2010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추어서 예, 예. 이제 창간을 했고 지금까지 한 호도 거르지 않고 네, 10년 동안 내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광고와 후원금을 일절 받지 않고 예. 정기 구독료만으로 운영되는 잡지인데 그래요? 예. 네, 실리는 모든 원고에 대해서 원고료를 드리고 있고요. 네. 해외 구독자분들도 많이 있는 그런 잡지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화면으로도 그 전에 것들 좀 화면으로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그 전문지가 요즘 많이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데 동시 전문지가 우리나라 이렇게 또 어젓하게 10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다는 거 많은 분들 또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동시 전문지, 동시 마중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오랫동안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 네. 최근에 또 유튜브도. 근데 역시 네. 다 이런 것들이 다 동시 관련된 콘텐츠로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동시 예. 전문 방송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채널에 뭐 시나 소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동시도 당연히 그 자리에 들어가서 동시를 찾는 분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지금...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저렇게 방송을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은 누구신가요? 송선미 시인인데요. 예. 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저희 있다. 동시마중 발행인이기도 하고요. 그러시군요. 네. 두 분이 함께. 깜짝 놀랐어요. 저희 방입니다. 지난 시를 주로 복습해야 어떻게 되는구나. 방송하세요? 어떤 내용으로 좀 꾸며지나요? 지금은 동시 외우는 시간 해서 일주일에 2번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송이 나가면 가정이나 학교에서 동시 외우는 시간 수첩을 만들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학부모나 교사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넓혀가고 있어요. 뭐 콘텐츠도 이렇게 좀 쉽게 돼 있는 것 같고 네. 두 분도 편안하게 나오시니까 보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시를 주제로 좀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면 이제 반응이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신가요? 네, 뭐 팟캐스트 후기라든지 유튜브 후기에 이제 반응들이 올라오고요. 또 제가 주로 강의를 서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강의를 못 듣는 아쉬움들을 많이 토로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동시를 읽고 쓰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또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들을 때 좀 많이 힘을 받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시 쓰는 이한 시인을 모시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4번째 동시집도 출간을 하셨어요. 이게 뭐 다 합치면은 7번째 책 내신 거라고 들었는데 잠깐 소개해 주시죠.
저도 봉준호 감독처럼 예. 7번째 책인데요. 네, 네. 이것도 큰 반향을 불러오면 하고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제목이 오리 돌멩이 오리인데요. 오리 돌멩이 오리. 네. 예. 이제 숫자로 표현하면 오리는 2고 돌멩이는 0이고 오리는 2예요. 그래서 2020년 02월 20일에 출간된 책입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지속 가능한 독자 작가의 만남이에요. 예. 그래서 5월 31일부터 격주 일요일에 제 책을 갖고 참여하는 전국의 독자들을 충주 호암지에서 만나서 호암지를 같이 돌면서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하고 뭐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주 호암지가 아주 또 예쁜 또 그런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이왕 또 책까지 갖고 나오셨으니까요. 한편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4월 꽃말이라는 시가 2편이 실려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4월 꽃말 이안. 엄마, 꽃집에서 적어왔어.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이건 미선나무. 고난의 깊이를 간직하다. 이건 꽃기린. 둘을 붙이면 모든 슬픔이 사라진 다음에도 고난의 깊이를 간직하다. 엄마, 우리 이 말 기르자. 이런 시입니다. 뭐 어느 달이라고 예외는 없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4월은 고난이 많았던 그런 달이잖아요. 네. 그런 고난이 많았던 우리 역사 또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런 말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원래도 뭐 황무지의 달이기도 한데 정말 아름다운 그 시 한 편을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도 짓고 뭐 동시에 관련 책자도 발행하시고 다양한 활동하고 계신데 권태영 시인 기념사업회 관련 활동도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네, 2018년이 권태영 선생 탄생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주시에서 권태영 선생 기념 사업을 크게 진행을 했고요. 네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학 전문 출판사지요. 창비에서 권태영 전집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공동의 역근위로 이제 참여를 했고요. 이를 기념해서 제2회 전국 동시인대회가 열렸고 100여 명의 시인이 참여하는 2권의 기념 동시집이 이해 출간이 되었고 그간의 권태영 어린이 시인학교에서 나온 어린이 시를 묶은 나비가 없어도 꽃은 예쁘다라고 하는 어린이 시집이 출간되기도 했어요. 학술 대회가 열리기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권태영 선생 관련 기념 행사를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정말 권태영 선생을 기점으로 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그 동시 관련된 활동들이 지금 충주에서 벌어지고 있고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주가 정말 동시에 메카로 우리나라에서 자림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또 바라게 됩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좀 궁금합니다. 좀 전해주시죠. 네, 권태영 선생 관련 사업을 계속 관심 있게 해나갈 생각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시 분야 이제 최고의 권위를 지닌 문학상이 2018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권태영 문학상인데요. 네,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충주시와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권태영 선생 생가복원, 또 문학관 건립, 이제 평정 간행이라든지 권태영 학술상 제정 같은 일을 장기적으로 좀 도모해보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동시창작론하고 이제 2번째 평론집 출간할 계획이고 동시창작교실과 작가의 만남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동시창작론,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까지도 정말 학술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세워나가시면서 쭉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동시가 그냥 아이들이 읽는 시라고 오늘까지 아침까지 생각했었는데 시를 접하면서 이게 지친 어른들을 위한 시가 되기도 하겠구나. 다만 오늘 저희가 진짜로 담백하게 너무 음악 없이 목소리로만 시를 좀 전해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인님의 목소리로 그냥 담백하게 들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충주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시 동시에 그 고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또 분주히 움직이고 계신 이한 시인님과 함께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시인님부터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은 어깨와
어깨와 가슴을 확장시켜 굳어있던 등을 시원하게 해주며 뻣뻣한 다리를 스트레칭해주는 동작으로 전신을 스트레칭해주어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동작, 전신 스트레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네발기기 자세로 시작을 할게요. 한 발을 앞쪽으로 위치해서 발바닥이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그대로 골반을 앞쪽으로 밀어내며 상체는 열어서 고관절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다시 두 번째 동작으로 넘어가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한 손을 떼어내 가슴을 열어 가슴 안면과 어깨를 스트레칭 해주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시고 내쉬며 앞에 있는 다리 이제 무릎을 펴서 힙을 뒤로 쭉 빼서 다리 뒤쪽을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이제 반대 손을 떼어내 반대 다리를 잡고 뒤에 있는 다리 발등을 내 몸 쪽으로 당겨와 허벅지 앞면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우리 이렇게 4가지 동작을 해주며 전신의 스트레칭을 이어서 해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골반 앞쪽으로 밀어내 고관절 스트레칭. 두 번째, 가슴을 몸통을 회전시켜 스트레칭. 다시 내려놓고 마시고 내쉬며 세 번째, 무릎을 펴서 다리 뒤쪽을 스트레칭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시고 내쉬며 손을 떼 발등을 당겨와 허벅지 앞면을 스트레칭. 다시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 해주시고요. 우리 이 동작은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호흡과 같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반복해 주실 건데 양쪽 10번씩 동작해 주실게요. 자, 오늘도 표서연 선생님과 함께 1분 홈트 가볍게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아침엔 퀴즈 매일 아침 나가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요. 내일 모레면 어버이날인데요. 네.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가 많은 5월을 땡땡의 달이라고 합니다. 네. 땡땡 속에 들어갈 단어로 골라주세요. 1번 가정, 2번 친척, 3번 식구, 4번 친구 중에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5월 달에 네. 가족들과 함께하면 좋은 곳 혹은 여기 다녀왔더니 정말 좋더라. 네. 요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공유하면서.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못 다녔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네. 예전에 갔던 추억도 사진의 추억도 있을 수 있겠고요. 최근에 그래서 여기 소소하게 가봤더니 좋았더라 하는 곳들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정답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어느새 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건 희망, 내일 날씨는 맑음입니다. 아침에니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변을 좀 돌아보면요, 초록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다는 맞아요. 게 너무 느껴지죠. 그래서 참 기분 좋아지는데 확실히 계절의 여왕 5월이 그 자태를 뽐내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제 슬슬 이제 여름이 그러니까요. 더운 계절이 이제 코앞으로.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듭니다. 네, 특히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봄을 제대로 느껴보지도 실종됐죠. 못하고 예.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나가는 봄이 아쉬워서 전주에서 얼마 전 작은 야외 연주가 열렸다고 합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원래 같으면은 거의 주말에는 맨날 바빴어야 되는 시기인데. 그죠. 날씨가 너무 좋다. 약간 좀 쓰잘데기 없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완산 꽃동산 옆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도 막 왁자지껄 하고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자제해달라고. 근데 이런 것들도 보니까 꽃은 폈는데 참 사회적 분위기가 참 차갑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 사태 터지고 일부러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어요. 자영업자분들도 사실 엄청 힘든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모든 중국 음식점을 번갈아 가면서 시켜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특정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공연이 그리워질 거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해봤거든요. 갑갑하죠. 예, 뭔가 연주하러 다녀야 진짜로 음악하는 사람처럼 사는 것 같고 뭔가 정체성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없고 기분 좋아요. 여기 오는 길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단 여기가 너무 좋고 광합성을 좀 해야 돼. 우리가 광합성을 좀 해야 되는데. 아이고. 네. 요즘 이렇게 그야말로 랜선 콘서트 뭐 음악회들 많은데요. 저희도 오랜만에 김성수 재즈 트리오, 이 재즈의 선율에 좀 몸을 좀 맡겨봤는데 편안하고 좋았네요. 네, 이게 야외 무대가 있는 카페에서 연주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멀찌감치 커피 마시면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정말 이맘때 열리는 각종 아무리 작은 음악회라도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시끌시끌 북적북적 하는데요. 그런 공연이 일상인 날들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제가 어린이날, 내일 모레면 어버이날. 네. 자, 이렇게 가족과 함께 지내는 5월은 땡땡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땡땡 속에 들어갈 단어 무엇일까요? 1번 가정이었습니다. 두 분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0388님, 네, 0598님 축하드립니다. 네, 0388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예. 결혼하고 두 번째 맞는 어버이날 네. 짝꿍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하시면서 코로나19로 한동안 밖에 못 나갔는데 네. 식물원이나 공원으로 소풍 가고 싶어요. 의료진들의 노고를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하시면서 어버이날로 이제 그 카네이션 같은 거, 이렇게 카드까지 쓰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0598님의 문자도 소개해드리죠. 청주동물원이 코로나19로 잠시 문을 닫았다가 오늘부터 재개장한다고 하네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가족과 함께 동물원에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동물원 특히 아이들 많이 좋아하는 너무 곳이고요. 좋아하죠. 아이들 나가고 싶을 텐데 청주동물원이 이제 오늘부터 또 개장을 하는군요. 네. 생활 속 거리두기 잘 실천하시면서 즐겁게 또 감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지역의 이제 사립미술관들 하나둘 이제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미술관들뿐만 아니라 도내 이제 문화공간들도 5월 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둘씩 문을 열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그중 한 곳 국립청주박물관도 바로 오늘부터 문을 활짝 열고 또 관광객들 맞이한다고 합니다. 무려 72일 만에 개관한다고 하네요. 72일 만에 다시 관람객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만 당분간 하루 관람 인원이 하루 100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단체 관람은 아직까지 허용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가시면 안 되고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국립청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셔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헛걸음하지 않도록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충주씨를 아시나요? 충주 아주 특별한 캐릭터 한번 나왔죠? 봤었죠. 만났었죠. 네, 만나보고요. 아침 라이브와 재밌는 토크가 있는 시간이죠. 트로트 시간에는 꽃바람 여인의 가수 조승구 씨와 함께 또 활기찬 아침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목요일 아마 좀 더 활기찬 소식들로 꾸며질 것 같은데요. 내일도 기분 좋게 저희 만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